오늘도 당신 마음, 작가 윤창섭이 다채움으로 채워드립니다. 마음 치유소. 오늘 마음이 조금 힘들었나요?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은 마음을 다독이는 공간입니다. 비교, 외로움, 상처, 그 감정을 천천히 풀어냅니다. 자존감 회복 이야기, 혼자일 때 듣는 위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필요한 말. 마음 치유소. 오늘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의 강물 잔잔히 흘러내려 오래된 기억들이 별처럼 떠오를 때 아픈 만큼 아름다운 이 마음의 평화. 시니어 여러분, 혹시 그 가장 완벽하게 모든 가사나 업무를 딱 끝마친 순간이에요. 네, 아주 홀가분해야 할 순간이죠. 맞아요. 아니면 자녀들의 그 큰 행사를 무사히 다 치러낸 바로 그날 밤.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텅 빈 우울함이나 허무함 같은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 많이들 겪으시는 감정이에요. 정말 흔하게요. 그러니까요. 남들이 보기엔 모든 걸 성공적으로 참 잘 꾸려왔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정작 내 마음은 바싹 말라가고 조용히 지쳐가는 이유.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마음의 비밀을 좀 풀어보려 합니다. 네, 참 중요한 이야기네요. 어서 오세요.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오늘 하루 참 치열하게 애쓰셨다는 게 막 느껴집니다. 자, 여기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해 두었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펴오르는 게 참 좋네요. 그렇죠. 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 주시고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를 잠시 툭 내려놓아 보세요. 오늘의 대화는 너무 애쓰느라 조용히 지쳐가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통찰을 담은 윤창섭 작가 제시한 내용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단순히 좋은 글을 요약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네. 평생 완벽을 기하느라 멍든 우리의 마음을 해부하고 또 어떻게 다시 나라는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심리와 단계를 아주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청취자 여러분께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네, 약간 조금만 더 완벽하게 라는 내면의 속삭임을 듣게 되잖아요. 엄청 듣죠. 매일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 목소리가 나를 발전시키고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응원처럼 들려요. 근데 어느 순간 숨통을 조이는 무거운 압박으로 변해버리는 날이 꼭 찾아옵니다. 네, 참 슬픈 일이에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시니어 여러분이 왜 그토록 스스로에게 가혹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찬찬히 풀어보는 여정이 될 겁니다. 사실 그 완벽주의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근사한 장점처럼 포장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아주 훌륭한 덕목으로 여겨지죠. 매사에 꼼꼼한 사람, 또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 있는 사람,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 시니어 여러분 세대에서는 이런 덕목이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무기이자 훈장이었을 겁니다. 네, 그 시절엔 정말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가난이나 그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가족을 건사하려면 정말 한치의 흐트러짐도 허락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찬란했던 훈장이 너무 무거워져서 오히려 일상의 숨통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훈장이 무거운 족쇄로 변하는 묘모한 심리적 전환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환점이요. 어떤 건가요?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혹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 완벽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의 궤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요. 네네.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의 강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조차 내면의 그 엄격한 감시자가 계속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계속 감시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 정도로는 부족해.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더 완벽해야 해. 이렇게 내면의 목소리가 일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듣기만 해도 벌써 숨이 막히네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큰 성과를 내어도 그것을 온전히 기뻐할 심리적 공간이 아예 사라집니다. 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이다. 이런 식의 일시적인 안도감만 스쳐 지나갈 뿐이고요. 안도감이요.
아, 기쁨이 아니라? 네. 그리고 곧바로 다음 목표와 걱정에 대한 압박감이 밀려오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 감시자의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마치 그 속도를 절대 늦출 수 없는 러닝머신 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 모습이 막 떠올라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러닝머신이요? 시니어 여러분, 정말 평생 가족을 위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달려오셨잖아요. 그 명절이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내야 직성이 풀리시고요. 네, 대충 차리는 건 상상도 못 하시죠. 집안에 먼지 하나 굴러다니는 꼴을 못 보고 또 장성한 자녀들의 작은 문제 하나까지 다 내 탓인 것만 같아서 밤잠을 설치며 달려오셨을 거예요. 맞아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무언가를 완수해내고 성과를 냈을 때 진정으로 마음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온전한 휴식을 취해본 적이 과연 언제이신가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거든요. 네, 그 러닝머신은 사실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정지 버튼 자체가 아예 망가져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정지 버튼이 고장났다. 와. 몸은 소파에 기대어 쉬고 있으면서도요, 머릿속으로는 내일 해야 할 일, 혹시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막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계실 겁니다. 몸만 누워있지 머리는 계속 달리고 있는 거네요. 네, 오랜 세월 굳어진 자신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신경계를 항상 비상 상태로 유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고요. 네네. 막 두근거리고. 남들이 다 잘했다고 칭찬을 해도 정작 내 마음속에서는 잘한 것 같지 않은 그 공허함이 남죠. 그것이 바로 완벽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훈장이 우리를 조용히 그러나 아주 깊고 치명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진짜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도 왜 우리는 이 고장난 러닝머신에서 과감히 뛰어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참,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옆으로 내려오면 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 윤창섭 작가의 글을 보니까요. 완벽을 놓지 못하는 그 기저에 깔린 심리를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공감으로 짚어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완벽해지려는 그 강박적인 욕구의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웅덩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려움이요? 완벽하고 싶은 마음 밑에 두려움이 있다고요? 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어서 결국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절당할까 봐. 우리는 긴 세월을 거치면서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완벽하게 내 역할을 수행해야만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조건부 자존감입니다. 조건부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팍 가슴을 찌르네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만, 부모로서, 아내나 남편으로서 실수 없이 완벽할 때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틀린 모습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할까 봐, 나에 대한 평가가 차갑게 달라지고 결국 내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가 숨어 있다는 거네요. 네, 잘해야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으면요. 완벽은 단순히 추구하면 좋은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내 삶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생존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의무감. 의무감과 두려움에 쫓겨서 하는 일에서는 결코 진정한 삶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더 치명적인 문제는 완벽이라는 것은 결코 닿을 수 없는 사막의 신기루와 같다는 점입니다. 신기루요? 손에 잡히지 않는. 네, 완벽은 고정된 도달 지점이 아닙니다. 내가 한 걸음 다가갈수록 기준선은 끊임없이 뒤로 올라납니다. 계속 멀어지는군요. 하나를 이루면 이건 당연한 거고 이제 저 높은 곳까지 가야 내 가치가 증명되지 하면서 스스로 허들을 계속 높입니다. 그러니 그 쫓는 삶에는 영원히 끝이 올 수 없는 구도적인 모순이 있는 거죠.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시니어 여러분의 입장에서 반론을 하나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시니어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요. 그분들이 그토록 닿을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잡고 피땀 흘려 노력하셨기에 가난을 극복하고 자녀들을 번듯하게 키워내고 지금의 이만큼 단단한 삶을 일구어내신 것 아닐까요? 그럼요. 그 성취는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높은 기준을 향해 나아가는 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한계를 극복하는 아주 훌륭한 동력이기도 한데요.
왜 작가와 전문가님은 이것을 두려움에서 시작된 병리적인 문제로 보시는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그 건강한 열정하고요. 두려움에 쫓기는 완벽주의. 이 둘은 겉보기엔 똑같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대체 심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행동의 기저에 깔린 마음의 연료를 들여다봐야만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연료요? 네. 건강한 목표 의식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기대와 성장에 대한 욕구를 연료로 써요. 성취를 향해 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요. 만약 결과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유연하게 넘어갑니다. 아, 이번엔 이런 점이 부족했으니 다음엔 다르게 접근해봐야지 이렇게요? 맞아요.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거죠. 반면에 두려움을 연료로 쓰는 완벽주의는 실패나 실수를 내 존재 가치의 치명적인 하락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존재 가치의 하락. 너무 무서운 말이네요. 그래서 무언가를 성취해도 긍정적인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요. 아, 이번에도 무능하다는 걸 들키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다는 아주 처절한 안도감만 느낄 뿐입니다. 아, 성취를 통해서 기쁨을 팍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간신히 매달려 있다는 그런 안도감으로 살아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열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내면을 단단하게 채워주잖아요. 그런데 완벽주의는 끊임없이 사람의 영혼을 소모시킵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네요. 끝없이 이동하는 기준선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다 보니까요.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나는 무가치하다는 감옥에 갇혀서 진정한 삶의 평안을 앗아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시니어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그 찬란한 성과는 절대 부정될 수 없는 위대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다만 그 위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수십 년간 스스로를 갉아먹고 혹사시켰던 그 아픈 심리적 메커니즘을요. 네네. 이제는 진정으로 내려놓고 가만히 쉬게 해줄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 두려움 때문에 불안에 떨며 계속 달려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향한 그 가혹한 채찍질을 거두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채찍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지나온 시간의 강물 잔잔히 흘러내려 오래된 기억들이 별처럼 떠오를 때 아픈 만큼 아름다운 이 마음의 평화. 시니어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자꾸만 무기력해지고 예전처럼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서 막 자책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이 지금 지치고 힘든 이유는 여러분이 나태해져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절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식거나 정신력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요. 그저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스스로를 너무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면서 100% 이상의 에너지를 계속 끌어다 쓰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번아웃이나 우울감을 느낄 때 참 안타까운 게요. 네. 아이고, 내가 요새 너무 게을러졌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데 이러면서 자신을 막 나무라십니다. 하지만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요. 네.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가장 확실하고 훈장 같은 증거입니다. 아, 지친 게 훈장 같은 증거군요. 완벽을 포기한다는 것을 약간 자신의 삶의 통제력을 잃고 무너져 내리거나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덜컥 겁이 나죠. 포기하면 큰일 날 것 같고. 하지만 여기서 완벽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해 있던 너무 가혹했던 잣대, 그 기준의 눈금을 내 현실에 맞게 부드럽고 자비롭게 조금씩 조정하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그 오래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에 비유해보고 싶어요. 아, 라디오 주파수요? 좋은 비유네요. 라디오를 듣다가 막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 라디오가 쓰레기가 되었다며 확 내다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살살 돌려서 다시 맞추죠. 맞아요. 주파수 다이얼을 손끝으로 아주 미세하게 돌려서 내 귀에 가장 편안하게 들리는 맑은 소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완벽주의를 내려놓는다는 것도 더 이상 예절처럼 완벽한 소리가 나지 않는 나를 탓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지금의 나에게 맞는 가장 편안한 주파수를 찾아가는 과정일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수십 년간 내 가족의 성공이나 내가 해낸 일을 곧 나 자신의 가치로 완전히 동일시하며 살아온 시니어분들이요. 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죠.
어느 날 갑자기 이 둘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서 대체 어떤 스위치를 꺼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참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뇌 신경망이 수십 년 동안 성과가 곧 나의 가치라는 하나의 회로로 엄청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겠죠. 이 회로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 그러니까 doing이죠. 이 행위와 나의 존재, being을 개념적으로 철저하게 분리하는 인지적 연습이 필요합니다. 행위와 존재를 분리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자녀의 사업이 조금 흔들리거나 손주가 시험을 망쳤을 때요. 시니어분들은 막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래, 내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라며 자신의 존재 가치 자체를 깎아내리십니다. 진짜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다 내 죄 같고. 이때 머릿속 스위치를 의식적으로 탁 켜고 이렇게 딱 분리하셔야 해요. 그건 자녀가 겪어나가야 할 삶의 한 부분일 뿐일 내가 실패한 부모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철저히 분리하는 거군요. 네. 밥이 질게 되거나 집안 정리가 조금 안 된 것도요. 그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발생한 현상일 뿐인 거예요. 당신이라는 사람의 고귀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뇌에 계속 알려줘야 합니다. 행위와 존재의 분리. 그 성과는 내 삶에 입고 있는 외투일 뿐이지 외투에 흙탕물이 조금 튀었다고 해서 내 몸 자체의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 참 깊게 와닿습니다. 네, 외투는 닦아내면 그만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일상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내 가치가 성과에 있지 않다는 걸 머리로는 깨달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하고 마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 작가가 제시한 3가지 단계를 처방전처럼 하나씩 짚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작가가 제시하는 자존감 회복의 3단계 중 첫 번째는 바로 기준의 구체화입니다. 기준의 구체화요? 머릿속에 막 둥둥 떠다니는 모호한 완벽하게 해야지, 남부럽지 않게 흠없이 다 해내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는 아주 명확하고 도달 가능한 합리적인 선을 현실적으로 딱 그어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낮춘다는 게 일상에서 어떤 건가요? 네, 명절 음식 준비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막 온갖 종류의 전과 갈비찜을 완벽하게 차려내야 좋은 어머니지? 라는 모호하고 엄청 높은 기준이 있었다면요. 네, 며칠 전부터 장보고 허리 끊어지게 전 부치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구체적으로 타협하는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올해 명절에는 식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잡채하고 전 한 가지만 내 손으로 딱 하고 나머지는 사거나 외식을 한다. 이 정도면 명절 분위기를 내는데 충분하다. 그렇게 한계선을. 네, 이렇게 충분함의 한계선을 명확히 긋고 스스로와 합의하는 훈련입니다. 완벽하게라는 그 헛개비와 싸우지 말고 이 정도면 족하다는 실체를 딱 잡으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물론 그 타협을 하는 순간에도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너무 요령을 피우나 나쁜 엄마인가? 하는 묘한 죄책감이 막 들 텐데 그걸 이겨내야 기준이 바뀌겠네요.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정확히 그 죄책감을 마주하는 것이 2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게 2번째 단계와 연결되나요? 네, 2번째 단계는 바로 실수의 의도적 허용입니다.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무언가 조금 어색하고 모자란 구석을 일상에서 일부러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이에요. 일부러요? 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노출 치료 혹은 현실 검증이라고도 부릅니다. 허휴, 솔직히 저조차도 이 2번째 단계 일부러 실수 허용하기는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이 막 납니다. 불안하시죠, 처음엔? 평생을 칼같이 막 각 잡고 살아오신 시니어 분들께는요, 그 뻔히 보이는 먼지를 안 치우고 그냥 두거나 삐뚤어진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불안일 텐데요. 눈에 거슬려서 못 견디시죠? 그 찝찝함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식탁에 컵을 놓을 때 일부러 약간 삐뚤게 놓아보는 식일까요? 네, 맞아요. 아주 좋은 예입니다. 평소라면 식탁 모서리에 정확히 직각을 맞춰서 딱 놓았을 컵을요, 한 10도 정도만 살짝 틀어서 놓아보는 거죠. 10도 정도 틀어서요? 혹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싱크대로 막 달려가서 설거지를 하셨다면 오늘 하루쯤은 그 빈 그릇을 물에만 담가두시고요. 그냥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1시간 동안 시청해보는 겁니다. 설거지를 안 하고 눕는다고요? 네. 처음에는 그 미세하게 삐뚤어진 컵이나 푹 쌓인 설거지통을 보면 가슴이 막 답답하고 불안 증세가 스물스물 올라올 겁니다. 빨리 치우지 않으면 내가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건데 누가 보면 나를 흉볼 텐데 하면서요.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막 고무장갑 끼고 수세미를 들고 싶어지겠죠. 마음이 바늘방석일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손이 근질거리는 불편하고 불안한 감정을 잠시만 가만히 안고 견뎌보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혹은 하루가 지나도요.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긴 하죠. 경찰이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족들이 설거지 안 했다고 나를 비난하며 집을 떠나는 것도 아니며 하늘이 무너지지도 않죠. 아,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 작은 빈틈 만들기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뇌는 수십 년 만에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 삶에 빈틈이 조금 있어도 여전히 안전하구나. 내가 매 순간 완벽하지 않아도 큰일이 나지 않는구나 하고요. 아, 뇌가 안심하도록 가르치는 거군요. 네, 자존감이라는 씨앗은요, 수분이 쫙 빠져버린 그 척박한 완벽주의의 강박적인 땅에서는 결코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설거지를 안 한 채 누워있는 나도 뭐 나쁘지 않네. 조금 삐뚤어져도 내 삶은 충분해. 라는 그 비옥하고 촉촉한 긍정의 땅에서만 자존감은 서서히 뿌리를 내리는 법이거든요. 아, 삐뚤어진 컵을 가만히 응시하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 뇌에 직접 증명해 보이는 것. 이거야말로 일상에서 당장 해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마음의 처방전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앞서 우리가 깊게 다루었던 성과와 나를 온전히 분리하여 존중하기의 실천입니다. 내가 일구어낸 성과,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시간들. 그것은 내 삶의 아주 자랑스럽고 소중한 일부분입니다. 네, 엄청난 일부분이죠. 하지만 그 성과 자체의 결과가 온전한 나 자신을 대변하지는 않거든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어떤 조건 없이도 내가 오늘 대단한 집안일을 해내지 않더라도요. 네, 그저 숨을 쉬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언어로 선언해주는 단계입니다. 아, 나 자신에게 직접 들려주는 선언이군요. 나는 오늘 청소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명확히 소리내어 말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존감은 결국 완벽함이라는 그 신기루를 쫓을 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주름지고 조금은 낡아버린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이미 충분함을 스스로 탁 인정하고 꽉 안아줄 때 비로소 싹 튼다는 그 진리가 마음을 참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눈물겹도록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완벽하지 않았을지언정 가족과 삶을 지켜내기 위해 여러분이 흘린 그 땀방울과 인고의 시간은요,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고 범접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이제는 외부의 시선이나 또 오랜 세월 스스로 만들어낸 그 가혹한 마음의 법정에서 걸어 나오셨으면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장 아끼는 옛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마주 앉아 나누던 이 찻잔의 차를 다 비워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윤창섭 작가의 글을 통해서 늘 팽팽하게 긴장 속에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쓰다듬어 보는 긴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네, 참 평온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제는 인생의 러닝머신에서 잠시 내려와 숨을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혹은 예전의 내 기준보다 조금 늦어지고 서툴러져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살아오면서 생긴 크고 작은 흠집들과 빈틈들. 그거야말로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고 진실하게 삶을 마주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훈장 그 자체입니다. 완벽을 쥐어짜내느라 영혼이 고통받는 대신에요. 이제는 내 마음의 평안과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음미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균형을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건강한 균형이요.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그 주름진 손과 수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평온한 눈빛,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당신은 정말로지 완벽하게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쯤은 여러분의 양 어깨에 짊어진 보이지 않는 그 무거운 짐들을 모두 바닥에 툭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어휴, 참 위로가 되고 마음이 밝게 정화되는 대화였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며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기 전에요. 이부자리에 누워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이고 깊은 질문 하나만 조용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그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조차 내 쓸모와 완벽함을 증명할 필요가 단 1%도 없는 아주 완벽하게 온전한 자유의 하루가 딱 주어진다면요.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자유로운 상상 속을 대답 안 해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진짜 여러분 자신의 본 모습과 일상의 기쁨이 환하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그 눈부신 진짜 당신의 내일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대화는 여기서 잔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뜻한 밤,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한없이 편안한 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인도사의 역사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마음이 머무는 자리 평화가 꽃들기를 지나온 시간들이 내게 준 선물처럼 찬란하게 빛나기를 이 순간 영원하기를